지난 4월 말 경기 외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올해로 55살이 된 유순 씨의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여보.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 여보. 아 이쁘네. 너무 예쁘다. 엄마. 어머 생일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뭐야? 너 빼고 시작했어요? 아유 우리 안 들었어 우리 생일 우리. 축하해요. 그래. 아유 뭐 이런 걸 사왔니?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잠시 후 아들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엄마, 제 결혼을 좀 일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소연이 할머니가 좀 편찮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 좀 하시자고 하시네요. 야 사돈 어르신 마음고생 심하시겠다. 야, 너 돈은 있냐? 요즘 남자는 결혼하려면은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된다잖아.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 제정신이냐? 너 돈도 없는 주제에 결혼이라니? 이거 보세요, 누님. 누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신경 끄세요. 뭐 신경 꺼? 왜? 마흔 넘도록 결혼도 못하다가 동생이 먼저 간다니까 야구르나? 어? 야구르지? 야! 너 말이면 단지 알아? 너 우리 아빠도 한 푼이라도 듣기만 해봐 너. 아빠! 얘한테 돈 주실 거 아니죠? 뭐? 누나가 뭔 상관이야? 누나한테 뭔 말버리셔 임마. 아버지 왜 맨날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 누나가 틀린 말을 안 했잖아 임마. 결국 유순 씨의 생일 잔치는 아들의 결혼 자금 문제로 집안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경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들이야 그래? 그런데 며칠 뒤 이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보 좀 일어나봐요 여보. 여보세요? 경찰서 저. 예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강도 신고를 하며 오열하는 유순 씨. 그런데 남편 기섭 씨가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 부부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잠시 후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구급대원들은 남편 기섭 씨의 상태부터 확인했는데요. 살아있어. 빨리. 다행히 상해만 입은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아주머니가 지금 유일한 목격자세요. 저희하고 같이 서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 유순 씨. 대체 누가 유순 씨의 남편을 죽이려 한 걸까요?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아들 경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괜찮아? 네 누나는 아까 병원으로 갔어. 아주머니 남편분 저렇게 만든 범인 찾으려면은 저희 도와주셔야 돼요. 기억난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남편이 피곤하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인기적이 느껴진다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글쎄 강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리 좀 죽는다. 동아 우편물 어딨어? 가만 있어. 내가 다시 한번 본다. 돈 어딨어? 어? 주셔.
미친 영감탱이가! 조용히 해!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여보세요? 경찰서 저. 그리고 너무 무서워. 유순 씨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 이제 그들을 찾아 죄를 묻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난항에 빠졌고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의 걱정 또한 커져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는 경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범인 잡았어요? 범인 잡았냐고요? 지효순 씨를 남기섭 씨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가 범인이라뇨. 강도가 들었다고요 집에? 저 아니에요. 아니 왜 이래요 나한테?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아유 아니라고요. 아니 뭔가 잘못하는 거야. 제가 왜 남편이 그래? 형사님 얘 선이야. 정말이에요? 선이야. 놀랍게도 아내 지유순이 남편 남기섭의 살인미수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결국 아내 유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0대 남편이 강도에게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처음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이 부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후에 이 부부에게 숨겨진 사연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5월 12일 피고인 지유순의 남편 남기섭 씨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발견됐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한 사람은 바로 아내 지유순 씨였는데요. 강도가 들어 남편과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내인 피고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피고인 지유순과 피해자 남기섭은 재혼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지유순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한경욱의 결혼 자금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요. 어디가? 맞아 얘기 끝내야지. 아니 경옥이가 당신 친아들이 아니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딸 선이가 결혼해도 이러겠느냐고요?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당신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계속 그렇게 돈을 내달라면 어쩌라는 거야 이놈이. 아니 경옥이가 장가 간다는데 그 돈도 못 해주냐고요? 그 돈 싹 뺄 거냐고?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아들 한경욱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예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돌아갔는데요. 그 후 지유순과 남기섭은 아들의 결혼 자금 문제로 또다시 심한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며느리 앞에서 그냥 나한테 이렇게 개망신을 내가 틀린 말 안 되는 며칠이야. 이제야 이거 말고 그냥 결국 부부의 다툼은 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싸움 도중 격분한 아내 유순 씨가 남편 남기섭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한 후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것은 피해자 남기섭 씨의 보험 증서인데요. 남기섭 씨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 지유순에게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 결혼 자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검찰 측의 주장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면 굳이 왜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그냥 단순 실족 사고 정도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피고인이 아들의 결혼 자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심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역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피고인의 아들 한경욱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유순 씨 아들 경욱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과연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한경욱 씨, 최근에 결혼 자금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툰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때만 잠깐 그랬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회사까지는 어쩐세요? 자, 이걸로 결혼 준비해라. 아버지. 지난번 네 엄마 생일 때 네 누나가 한 말은 다 잊어라. 걔가 괜히 심통나서 그런 거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나한테 가갖고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론 저 때문에 가족끼리 다툰 적은 있지만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애정 표현도 잘하셨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고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결혼 자금을 챙겨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런 어머니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었다니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들에게는 물론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이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또 다를 수 있죠. 피해자의 딸 남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놀랍게도 검찰 측에서는 남기섭 딸 남선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딸은 또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남선희 씨, 방금 한경욱 씨는 부모님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했는데 남선희 씨가 보기에 두 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니요. 아빠는 새엄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사건이 나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는 절 자주 찾아오셨어요. 아빠, 요새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가 보기에도 내 얼굴이 안 좋지? 많이 상해 보여. 무슨 걱정거리 있어? 그게 아니다. 너한테 이런 말 해서 뭐하냐? 뭔데 아빠? 빨리 얘기해봐. 어? 그게 말이야. 네 새엄마 말이야.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게 말이 돼? 뭔 좋은 소리라고. 나도 그게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남기섭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처음엔 아버지 남기섭의 말을 믿지 않은 딸 선희 씨. 그런데 얼마 후 딸 선희 씨 역시 유순 씨를 오해할 만한 사건을 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낯선 의문의 남자와 만나는 유순 씨. 과연 그녀가 만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를 두고 딴 남자를 만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절대로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야, 남선혜!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하고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 거기 좀 조용하세요. 야, 너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어? 대정조치하세요. 야, 너 진짜 입 조심해라. 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딸의 증언으로 법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피고인이 남편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 그날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전 남편입니다. 딸이 목격한 남자란 다름 아닌 지유순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왜 만났던 걸까요? 아들 결혼 문제로 몇 번 만났을 뿐입니다. 물론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또 이해해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몹쓸 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남기섭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재혼이었지만 또래의 부부들보다 유난히 다정해 보였던 두 사람. 그런데 이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힘든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장사 잘 돼요? 아니 누님이 오셔야 장사가 잘 되죠. 아니 오늘 뭐 좋은 거 있어? 다 좋아요. 오르기만 하시면 제가 손질 잘 해드릴게요. 아유 꼭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 좋다 그러더라. 아 그러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줘봐요. 아이, 다 좋다니까. 하여튼 누님 살림 진짜 꼼꼼하게 잘하셔. 물가가 요즘 너무 비싸네. 뭐 살 것도 없어. 돈 쓸 게 없어. 그만 좀 하지. 뭐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뭘 좋다 그리 히히덕대? 다리 긴 여자가 해프게 말이야. 왜? 그놈이랑 뭐 좀 어떻게 해보고 싶었어? 도대체 당신 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래?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피해자 남기섭이 언제부턴가 아내를 이유 없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남편의 그런 의심들이 곧 좋아질 거라 믿었다는 유순 씨.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식사는 했어요? 어디서 뭐하러 다니길래 힘들어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갔다 왔어요. 뭐 허리? 어떤 놈이랑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허리가 아프냔 말이야?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내가 누굴 만나고 다닌다 그래요? 속 벗어봐. 어서 빨리! 어머 이 사람이 아유 안 벗어? 벗으란 말이야. 이리 와. 문 열어. 문 열어. 이놈이야. 문 열어. 문 열어서. 남편의 의처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고통 모를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진 건 치매가 왔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남기섭의 의처증이 치매로 인해 발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 남기섭은 약 1년 전 초기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진단 기록을 보면 남기섭은 피해망상증까지 앓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남기섭이 극심한 의처증을 보인 이유는 그가 전 부인의 외도로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인,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지유수는 최근 남편이 치매 때문에 생긴 의처증으로 자신을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피고의 자작극임을 말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사건 당일 남기섭과 지순의 입에 붙였던 테이프인데요. 보시면은 테이프의 단면이 가위로 자른 것처럼 깔끔합니다. 실제로 피고인 지유순의 주방 식가위에서 이 테이프와 일치하는 성분이 발견됐는데요. 자, 과연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인질들에게 붙일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 사용했다?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집 주변 CCTV를 확보해 조사해본 결과 사건 당일 범행 추정 시간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해자의 집 주변에 드나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강도 사건을 위장한 피해자의 자작극이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검찰 측의 주장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CCTV에 용의자가 포착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아파트의 CCTV에는 상당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용의주도한 범인이었다면 CCTV의 사각지대쯤은 미리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 측은 범행에 사용된 범행 도구조차 찾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지금 범행 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사건 현장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증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이 트로피입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피고인의 지문도 나왔습니다. 이 트로피 모양과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가 일치하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래도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 아내 유순 씨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남편이 치매인 건 알았지. 여자로서 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나던 날 오후 아들 경욱 씨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유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술 없네? 내가 술 좀 더 사올게요. 그러면 여보, 내가 과일 좀 더 썰어올게. 아니야, 아가 앉아있어. 그런데 아들 경욱 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유순 씨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넌 결혼해서 절대 딴 남자 만나고 그러지 마라. 네? 네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딴 남자랑 바람 펴서 내가 아주 죽을 지경이다.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자신을 음해하는 남편 기섭 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유순 씨. 결국 놀란 며느리를 진정시키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자녀들을 돌려보냈다는데요. 나 걱정 말까? 미안해. 그래, 아유, 잘 가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나가. 난 더러운 여자랑 같이 못 자. 뭐요? 더러워. 더럽다고! 딴 남자랑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자겠다고? 이때 나가 이씨. 나가 임마. 나가. 그렇게
남편 남기섭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후 유순 씨는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유순 씨. 그녀는 결국 그동안 당한 서름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잠든 남편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고 있는 고령의 남편을 둥기로 내려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술을 마신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이는 명백히 살인 미수에 해당하므로 본 검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치매에 걸려 의처증이 심해진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은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고 음주로 인해서 판단력이 매우 흐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남편을 상대로 한 살인 미수라는 검찰 측의 주장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 과연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지유씨는 재혼한 남편 남기섭과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남기섭이 치매로 인한 의처증으로 피고인을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해죄를 적용하되 현재 피고인의 상태를 참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아내 유순 씨는 살인 미수가 아닌 상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크고 작은 범죄와 가정 파괴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